자, 삼성전자 조금 더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고민해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나온 재료, 자, 뭐 다들 네. 보도를 접하셨을 텐데, 뭐 시세는 7만 원 회복, 그래갖고 뭐 둥게둥게 이렇게 하긴 했는데 재료 무게에 비하면은 조금 약하다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네. 자, 요 내용을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오늘은 또 그래서 바로 시세를 뽑지 못하고 좀 주춤주춤거리고 네. 있는 이번 삼성전자의 테슬라 AI6 칩 수주, 전기차 기업에서 AI 로봇 기업으로 테슬라가 전향하기 위한 뭐 포괄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긴 한데 네. 이 칩셋의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 어제 사실 우리나라 증시를 받쳐줄 만한 가장 큰 뉴스는 결국 테슬라와 이제 삼성전자의 만남이었죠. 근데 이걸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과 네. 여전히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분이 나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그렇겠죠. 같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뭘 이제 중점에서 봤냐면 비메모리, 그러니까 파운드리에 이제 한 줄기 빛이 좀 들어왔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이 있을 것 같고, 이제 경계감을 가지고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파운드리 지금까지 문제가 수율이 안 나와서인데 네. 아무리 테슬라가 밀어준다 한들 수율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저것도 그림의 떡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과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팽배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뉴스이긴 하지만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의 위치, 그러니까 현재 위치보다 어제 시초의 위치를 좀 고려를 해본다면 결국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겠다라고 많이들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올라왔는데 한 가지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만남에 우리가 먼저 흥분을 했습니다. 두 번째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입에 우리가 더 집중을 했던 건 뭐였냐면 지금 8년에 22조 원이 시작일 뿐이다. 네. 앞으로 2배, 3배 더 많아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두 번째 환호를 장중에 한번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정말로 그 규모 자체가 늘어나는지 여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저는 조금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22조 금액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걸 8년에 나눠서 이제 재무제표에 녹여내기 시작을 하면 지금 당장 조금 힘든 삼성전자가 갑작스럽게 활황으로 변해간다? 이 정도의 규모는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나 중간중간에 경계감은 가지고 비중 조절은 저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대신에 이제 제가 바라보는 긍정 포인트는 이겁니다. 공교롭게도 테슬라가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산업은 크게 자율주행과 로봇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휴머노이드. 근데 이걸 만약 삼성전자의 도움을 받는다 아니면 협업을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계열사들이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렇겠죠. 카메라 모듈 하면 많죠. 삼성전기, 네. 배터리 하면 삼성 SDI. 거기에 또 부가적으로 달려있는 그렇죠. 서플라이 체인들이 엄청 네, 많죠. 그래서 사실. 그 밸류 체인들을 고려해 보면 네. 일단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만남을 단순히 비메모리 쪽에 그냥 긍정적인 호재로 받아들이기보단 삼성 전체 그룹의 일정 부분 좀 호재성 뉴스로 받아들이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물러설 곳이 없어요. 지금은 네. 무조건 사실 그 엔비디아의 이제 HBM 시리즈도 우리가 익히 완전히 공개된 건 아닌데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바는 리스크를 토탈로 끌어안으면서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량 나면 불량에 대한 로스를 다 끌어안을게 라고 컨트랙 계약을 제시할 정도로 지금의 테슬라 이 파운드리 칩도 아마 모종의 그런 계약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보면 손해날 게 없거든. 없죠. 손실 자기들이 다 떠안고 만약에 불량 나면은 그렇죠. 거기에 따른 뭔가의 이면적인 것들도 간대는데 좋아하죠. 원래는 이 그 기업들 특성이 NDA가 굉장히 조금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픈을 안 한단 말이죠. 삼성전자 전자공시에는 빅테크의 그렇죠. 모사 이렇게 나왔지. 네. 테슬라라고 공개 안 했는데 일론이 자기가 까줬어요. 이건 또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한 가지 좀 자존심 상한 건 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까워서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자기 집에서 가까워서 테일러 공장이 그렇죠. 텍사스에 네. 걸어갈 수 있으니까 네. 걸어는 못 가겠지. 뭘 차차고 그래서 가겠지만. 그런 것들을 토탈해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급했기 때문에 지금 좀 뭔가 그러니까. 불리한 계약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막연한 이제 고민은 좀 있을 물론 이건 너무 것 같아요. 삐딱하게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굉장히 잘 돼야죠. 좋아야 돼야죠. 되고 거기에 아까 말씀 부속으로 달려 있는 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자체가 부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잘 돼야 됩니다만 자, 이 AI6 칩, 요 칩을 조금 더 궁금한데 예전에 이게 이제 쓸 때가 사실은 자율주행 테슬라 용 주도적이고 거기 말씀하신 휴머노이드, 네. 뭐 로봇에 들어가는 것들 거기에 또 뭐 우주로 나가면 스페이스X까지도 거기 안에 그쵸. 뭐 5만 뭐 엄청 들어갈 거 그렇죠. 아니고 네. 이런 것들이 기존의 이제 엔비디아나 AMD 칩셋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인지 혹시 파악되는 게 있을까요? 일단 기술적으로 뭐가 우위에 있다고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 칩의 적용이니까. 결이 다르니까. 어. 엔비디아의 칩은 메모리 기반의 어떤 학습이라든지 런닝 그리고 이제 추론에 적합한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AI6 칩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데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그렇죠. 사실은 뭐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다가 지금 이 구간에서 차선을 바꿔야 되는지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우회전을 차가 해야 판단을 되는지 해야 되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지 이런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한 칩을 AI6 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각자 본인들 기업에 맞는 칩을 생산하고 있다가 포인트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칩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걸 떠나서 각자의 테크 기업들이 자기들만의 필요한 칩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TSMC만큼 삼성전자도 조금 더 빛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다. 여기에 저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간혹 보다 보면 AI6 칩이라는 게 성능상 뭐 엔비디아보다 뒤떨어지지 않나요?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이 다른데. 결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 기술에 대한 우위보다 각 테크 기업들이 각자 본인만의 맞는 칩을 생산을 하고 있다는 그렇죠. 것에 저는 집중을 하셔야 맞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지금 도태되고 또다시 소외를 받고 있는 건지 요걸 이제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맥락을 잘 읽어야 되는데 네. 엔비디아의 이 GPU 칩셋은 클라우드용이잖아요. 뭐 그렇죠. AI를 저기 클라우드라는 데에다가 물어보면 걔가 이제 쫙 네. 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쓰는 특화된 용도의 그쵸. 칩들을 설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더 커지는 의미잖아요. 이 칩셋이 보면은 CPU 뭐 하나 뭐 몇 개를 쓰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나에 뭐 GPU 2개 달리고 거기 옆에 HBM이라고 하는 메모리 막 여러 가지, 8개씩 막 둘러치고 막 이 지랄이래. 네. 네. 이건 잘라주세요. 큰일 났네. 비방용. 네. 하여튼 그렇게 막 넓어지는 거에 의미가 좀 있다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쵸. 자, AI6 칩이 지금 알려진 바는 삼성전자의 이제 2나노 그래서 4나노. 네, 2나노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형식으로 가겠다는데 수율이 좀 낮은 게 좀 문제긴 하죠. 이게 2나노에서 2나노, 4나노 그 급이 수율이 지금 낮다기보단 원체 삼성전자 파운드리 전체의 수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세대 기술이라고 불릴 수 있는 2나노에서 4나노 쪽에 대한 이제 기술 또한 당연히 수율이 높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경험이 좀 아직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막 공장을 지어지고 있고 지금 네. 최첨단 뭐 라인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수율 안정화까지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고 네. 반도체 공정이라든지 제조업 공정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수율 잡는 게 영업 마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럼요. 이 양산이나 그쵸. 테스트에 대한 천지 차이라는 네, 것들 그러니까 샘플 몇 개 하는 것과 양산은 완전 다른 다르죠. 개념이라서 이 수율을 잡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혹은 그 산업의 그 부서가 흥망성쇠로 연결 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서 네. 시간이 굉장히 걸리겠지만 잡으려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잡으려 가는 과정 중에 굉장히 노이즈가 저는 많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칫 수요를 못 잡는 것들이 좀 길어지면 지금의 HBM 콜 테스트가 길어진 것처럼 파운드리 쪽에서 수율이 잡히는 것들이 길어지면 이럴 때는 진퇴양난이 빠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가 뭔가 빛을 발하는 줄 알았는데 HBM도 힘들어? 파운드리도 힘들어?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뭘 보고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고까지 이제 극단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서 스마트폰이나 구부려 막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까지 가기 전에 삼성전자가 뭔가의 어떤 결과물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왜 삼성전자를 원했는가 이 그게 부분도 제일 고민을 중요하죠.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집이 가까워서 그건 좀 아니고. 일단 제가 추측해본 바로는 네. 아마 좀 TSMC의 공장 가동률이 빡빡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테슬라가 뭔가 네.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성능에 원하는 제품을 받고 싶어 하더라도 이미 그 수주가 꽉 차 있어갖고 못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이제 차선책으로 네. 삼성전자를 택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또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더더군다나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 사실상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삐거덕거리잖아요. 그렇죠. 일론 입장에서도 보면 좀 다급할 네. 수 있어요.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어제는 조금 반등했지만 뭐 그동안 이제 뭐 우리 서학개미 그렇죠. 하시는 분들 전매 테슬라 막 이러잖아요. 그럼 압박이 굉장히 많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거기도 서둘러야 될 텐데 그렇죠. TSMC는 꽉 차 있고 네. 뭐 차선으로라도 삼성 뭐 TSMC는 꽉 차 있고 엔비디아는 중국에 출하 못할 줄 알았는데 중국 쪽도 들어가고. 잘 풀리고 있고. HEC. 그렇죠. 근데 본인의 어떤 산업 자체가 작년 3분기, 4분기만 하더라도 그 어떤 산업보다 가장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었다가 올해 2분기 들어오면서부터 확 꺾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론 머스크도 조금은 조바심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그 부외적으로 또 미국의 이제 IRA나 칩스법 이런 쪽엔 영향. 지금 관세도 아직 남아 있긴 해요. 허들이. 자, 갈 길은 바쁜데 네. 뭐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일단 두 가지가 잘 해결돼야 됩니다. 어떤 두 가지냐면 일단 첫 번째 관세 협상이 잘 되어야 하는데 네. 지금 상호 관세도 아직 우리나라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품목 관세까지 고려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쪽에 그 관세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딱 나올 때 시장에 미치는 그 영향을 생각을 해보면 움찔움찔거리는. 그렇죠. 경계감을 좀 가지고 봐야 된다.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그런 관세 영향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삼성전자가 본인의 기술을 빨리 보여주는 게 저는 훨씬 낫다. 네. 지금 반도체 품목 관세 이야기하면 삼성전자만 타겟인가요? 아닙니다. SK 하이닉스 타겟이고요. HBM 관련한 다수의 기업들도 타겟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들은 미국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반도체 패권을 계속 쥐고 가려면 SK하이닉스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저는 올라오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되었든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예단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부수적인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의 사업부에서의 얼마만큼의 실적을 잘 커버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MX 사업부는 저는 올해 3분기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서프라이즈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폴드 시리즈가 워낙 히트를 쳤기 때문에 네. DS 사업부가 이제 힘을 내기 전에 약간의 그 음추림을 저는 MX 사업부가 일정 부분 커버하는 동안 예전에 이제 IM 사업부 모바일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런 그 동안 반도체 쪽에서 뭔가 성과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무난하게 좀 흘러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직설적으로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주가를 놓고 선택지를 드린다면은 어려운 질문일 수는 있어요. 어렵지 둘 다 롱? 않습니다. 둘 다 롱? 아니면 롱숏? 아니면 둘 다 롱은 롱인데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나는 올해 우리나라 지수가 뭐 지금 대주주 양도세니 뭐니 엄청 복잡하긴 해도 네네네. 3,500, 4,000 그 이상을 간다. 그리고 나는 주식을 사놓고 별로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천천히 그냥 계속 담아놓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나는이란 이제 전지적 시점에서의 그렇죠. 투자자와 시청자분들. 그렇죠. 네, 선택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김태성 시청자분들 본부장 중에 얘기한 줄 알고. 네. 시청자분들 중에 나는 그래도 좀 속도감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지금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SK하이닉스는 한 가지 뭔가 돌발 변수는 뭐냐면 지금 이제 블랙엘 아키텍처 이 블랙엘 아키텍처 그러니까 차세대 이제 반도체 칩 엔비디아의 차세대 반도체 칩에 이제 HBM4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양산 일정이 좀 나오지 않은 게 좀 테스트 샘플 넣었죠? 그렇죠.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미 올해 여름쯤에 그 HBM4를 기반으로 하는 블랙엘 아키텍처가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했지만 지금 여름인데 아직 샘플 들어가고 나서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게 약간의 돌발 변수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속도를 생각을 하신다면 SK하이닉스가 훨씬 낫다.
있다라는 의견, 그리고 그 하위단의 밸류체인들 중에 그렇죠. 테마적인 종목을 또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지금 마지막 질문인데 네. 자, 삼성전자와 친구들, 유후와 친구들처럼 네. 이 엉켜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어제 이제 뭐 두산 테스나가 상을 그렇죠. 쳤죠. 가격 제한법까지 올랐는데 그건 이제 테슬라 칩에 대한 사후적인 테스트 네. 이슈가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어제 삼성전자, 테슬라, 그럼 두산 테스나네 바로 빡이거든요. 그렇죠. 나머지 이제 뭐 소부장에 관련된 기업들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요거 마지막으로 좀 무서워요. 저는 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무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길게 보신 분, 오케이. 그리고 조금 더 속도를 원하시면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낙수 효과를 이제 그치. 얻을 수 있는 소부장들 중에서 저는 두산 테스나보다도 결국 지금 체력이 가장 강한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에 가장 강하거든요. 리노공업, ISC와 같은 기업들. 이들 영업이익률이 이미 35%, 40% 넘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영향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다른 산업과 다른 기업들보다 버틸 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쪽에는 어제 이제 테마적으로 움직였던 전 테스트 쪽보다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을 한번 보신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지금 HBM4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관련한 뉴스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미 반도체냐, 한화 비전이냐 이 이야기가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기술력의 우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미 반도체가 압도적입니다. 네, 한미 반도체 내일 IR도 하는데 그렇죠. 압도적이고 대신 본업의 성장세도 지금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다크호스로 또 등극할 수 있는 건 하나 비전이라 이 부분은 제가 뭐가 낫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보다 주가 측면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단순할 수 있지만 그렇죠. 참 어려운 문제예요. 미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의 현재 포트 상황에 조금 고려해서 선택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한미 반도체를 저도 기술력의 한미 반도체를 이게 삼성하고도 연관성이 이제 슬슬 매칭이 되는데 주가는 지금 뭐 이렇게 물론 뭐 하나비전 잘 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 알아서 하시는 거고 한미 반도체 주가가 좀 아쉽게 무거운데 저는 계속 뭐 지금쯤이면 이제 공개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를 못 하니까 사실은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뭐 저는 조금씩 저축 삼아 담아보겠다 정도 하겠습니다. 뭐 김선영 본부장님 뭐 좋았으니까. 네. 이게 말을 뭐 뭉둥뭉둥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하여튼 결론은 대충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테슬라와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봤고요. ISS의 김태성 본부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